이제 윤리를 전공하고 윤리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물론 사회문화로 대치동에서 먼저 유명해졌지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어쨌든 내가 유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 특임 교수로 인공지능 윤리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전국 강의가 다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제 내가 본업이 강사다 보니까 휴강 기간 제외하고는 강의를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휴강 기간일 때 이 포스텍 개강하기 전에 너희 기말고사 휴강이 이제 현역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강의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 15년 전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많이 대체할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예측해놨냐면 화이트 칼라 노동자는 지식 노동자이기 때문에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단순 육체 노동 업무는 기계에 의해 거의 대부분 대체될 것이라고 15년 전에 예측한 교과서가 써져 있었어. 근데 지금 15년 후에 현실이 어떻냐?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고 김현장에 갔다가 자기 로펌을 이제 창업한 이제 후배 2명을 만나게 됐어. 꽤 잘 나가는 로펌이 돼서 이제 되게 중대형급 로펌까지 이제 키워낸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신입 변호사를 자기 로펌에서 뽑았대. 근데 신입 변호사 6명을 일주일 동안 업무를 시켜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한 거보다 챗 GPT의 그것도 프로모델 있잖아. 거기에다가 5분 만에 시킨 결과물이 더 좋아서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식 채용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갈수록 후배 변호사들이 필요 없어질 것 같다. 이 문서의 이 결과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진짜 브레인만 남고 나머지 중간 지식 노동자가 다 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사실 나는 인공지능 강의를 하면서 내 나름의 뭐 제레빈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같은 책을 참고해서 앞으로 인류 노동의 80%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강의를 많이 인용을 해. 근데 이 예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필연성의 영역이 아니라 개연성의 영역이니까 가급적 그런 사회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 선생님의 세대는 너희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러고 싶지만 사실 어떤 직업도 있고 어떤 직업 분야에서 나를 증명할 기회도 그래도 조금 더 있었는데 너희가 이제 사회에 나가는 시대에는 너희가 경쟁해야 되는 필드 속에서 너희가 과연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진 인재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교육 아직 우리가 끝물에 이제 그 불빛을 붙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대학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교수님이 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 자료 몇십 쪽짜리 자료에 더 자세히 서술해봐 라는 명령, 챗GPT한테 시킨 명령어를 삭제를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챗GPT로 만든 자료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 하고 데모를 했는데 걔네들도 디폴트를 챗GPT로 써. 요즘 제미나이도 엄청 잘 써.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하는 수행평가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학 가서 써야 될 리포트도 결국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교육 현장도 많이 바뀔 거야. 너희 되게 많이 이제 수능 끝나고 정말 많이 고민해봐. 뭘 고민해보냐면 AI가 바꿀 미래에 대한 예측 강의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너희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15년 후 나의 예측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금 전공에 내가 미래를 잘 읽고 선택한 건지를 또 판단할 시기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무엇보다 인간이 기계나 AI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것이 약간 인문학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에서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문송합니다라는 말처럼 문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치만 시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희가 앞으로 그 과를 결정할 때 어른들의 얘기도 참고하지만 너희 나름대로도 난 15년 후 이 전공이 살아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잘 생각해줘. 나 요즘 회계법인에 다니는 후배들 그 다음에 로펌에 다니는 후배들 정말 많이 만나서 휴강 기간에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봤거든. 하물며 검찰직에 간 내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같이 스터디했던 그룹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만날 때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어떤 실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법률 문서를 적용할 때 정말 많은 업무에서 요즘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너희가 꿈꾸는 어떤 로스쿨 진로나 아니면 경영대학 진로 같은 거, 왜냐면 가장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1순위가 회계사로 꼽히는 거 알지? 그럼 우리가 경영대 졸업하고 제일 하는 직업 1위가 회계사야. 경영대 경제학과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막 연대 경영 누가 붙었어. 잘했네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그게 그 분야가 오히려 기계에 제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직업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15년 후에도 축하할 일일까에 대한 고민? 나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오히려 인기가 없는 사회복지학 같은 거 있잖아. 가면 고생도 하고 처우도 잘 좋지 않고 과에서도 커트라인도 조금 다른 과보다 조금 경쟁률이 낮고 약간 그렇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노인 돌봄? 이런 것들을 아예 기계가 제대로 대체할 수 있을까? 로봇이 더 잘 놀아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더 재롱을 잘 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예측은 어렵지만 너희가 진짜 그 대변혁점의 정점에 있는 나이대야. 그래서 한번 너희의 미래 예측이 너희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는 100% 다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고 너희의 삶의 미래 방향을 선택할 때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런 강의들도 이제 하기 시작한 것도 내 제자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과 직접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지. 그냥 인간과 인공지능을 개잘하는 인간의 경쟁.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도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내가 뭐 지금이야 너희한테 사회문화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똘똘한 사람이거든. 하하하. 그치만 내가 학술계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진짜 막 매일 고3처럼 너희랑 똑같이 입시를 계속 치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너희가 입시 이후에도 무언가 이 사회를 보는 눈을 찾을 때 다른 강의뿐만 아니라 나 이 사람한테 사회탐구 배웠었는데 이 사람이 보는 미래는 어떤지 다른 사람들 버전과 비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 걸 찾아보아서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강의를 좀 올리고 싶어. 그렇게 나도 노력해볼게. 어쨌든 너희도 과 쓸 때 많이 고민해봐줘.